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교수법 권연희입니다. 자, 5, 6주차 첫 번째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컨텐츠는요, 우리가 학습자들의 proficiency 레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CEFR 가이드라인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 그리고 proficiency 레벨별로 나눈 학습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 능숙도별 학습자들의 특성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EFR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s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유럽 언어 공통 기준 수준과 수준 기술을 하는 총괄 척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CFR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잉글리시뿐만 아니라 유러피안 랭귀지 다양한 그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CFR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을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랭귀지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아야 하는 지식, 기능, 문화적 맥락 이런 것들이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이해니까 reception 영역일 거고, 기술로는 listening, reading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학습자들이 제대로 프로덕션 하고 있는지 speaking, writing이 되겠죠. 학습자들이 인터랙션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speaking, writing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디에이션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지 translating, interpreting 이런 것들을 이 네 가지 의사소통 활동하고 그 밑에 전략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것 이외에도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가 잘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인 턴 테이킹이 스피킹 하는데 잘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보는 것도 하나의 어,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인터랙션 타입은 어떠한지, 그리고 linguistic skills,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어휘의 수준이 높은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눈 레벨들이 베이직 유저인 A1, A2, 인디펜던트 유저인 B1, B2, 프로피션트 유저인 C1, C2라고 해서 총 6레벨로 학습자들을 나누어서 보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캡처 화면은요, 제가 어떤 연구 문헌에서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론 이렇게 간단한 가이드라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장 요약했을 때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C2 레벨인 경우에는 읽거나 들은 것을 힘들이지 않고 모두 이해하는 것. 난리지겠죠? 문어, 구어, 자료, 정보 요약, 근거와 설명 갖추어서 재구성 가능. 어떤 프로덕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준비 없이 유창하고 정확한 의사 표현, 섬세한 의미 차이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들. 요런 것들로 요런 식으로 이제 계속 기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C1 레벨의 경우에는 비교적 긴 수준 높은 텍스트 의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메인 아이디어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내포된 의미 파악, 메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supporting details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는 거고요. 준비 없이 유창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어구를 찾는 일도 거의 없고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고 체계적이며 상세하게 의사 표현하는 것이 C1 레벨입니다. 자, B2 레벨을 보시면요. 구체적인 거나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는 복합적인 텍스트를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concrete한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abstract한 개념이 담긴 패시지도 잘 이해할 수 있는 학습자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토론,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되는 학습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상세한 의사 표현, 시사 문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장단점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B2 레벨이고요. B1 학습자는 익숙한 주제에 대해서 요점을 이해하고 익숙한 주제와 개인적 관심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고 조리 있게 표현하는 것들. 계획한 사건에 대해서 근거 제시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B1 학습자입니다. 자, A2 학습자 볼게요. 직접적으로 중요한 분야, 즉 이런 것들, 신상, 가족, 물건 구매, 기타 등등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장과 자주 사용되는 표현 이해. 자, 요런 이제 중요한 분야, 본인하고 직접 연결된 분야를 좀 다루는 그런 리딩을 학습을 하는 거겠죠. 반복적이고 단순한 상황에 일반적이고 익숙한 문제를 간단하고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고 직접적인 정보 교환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과 주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A1 학습자 원래는 여기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 아까 우리가 봤던 6개의 레벨의 제일 하위 레벨이었었는데요. 일상적인 표현,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묻고 답할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대화겠죠. 그리고 대화 상대자가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고 도와주면 간단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은 되는 학습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레벨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프리 A1 레벨이라고 되어 있고요. A1 단계에 미처 미치지 못한 학습자들은 프리 A1 단계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학습자들은 아직 언어 생성 능력을 습득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단어와 형식적 표현, 어떤 자기가 아는 레파토리에 의존을 해서 무언가를 표현할 수는 있는 단계. 그러니까 문장은 만들지 못했지만 이런 단어를 이용을 해서 형식을 이용을 해서 뭐 I go, 뭐 delicious 이런 식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학습자들을 프리 A1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CFR 레벨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제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그 출판사에서 나온 그 캐탈로그를 한번 보았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키워드를 찾았냐면 CEFR 리딩이라고 키워드를 로 한번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나온 이런 그레이디드 리더가 딱 걸리더라고요. 웹사이트가. 자, 이런 그레이디드 리더에 보니까 네, 학습자들별 프로피션시 레벨을 CEFR 레벨로 나누어서 책들을 분류해 놓은 그런 웹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웹사이트는 CEFR 레벨별로 그런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제공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웹사이트 필요하시면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CEFR Reading Material이라고 한번 키워드를 써서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브리티시 카운슬의 리딩 존이라는 그런 웹페이지가 검색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요. different 레벨별로 같은 토픽의 리딩 패시지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리딩 패시지가 A2, B1, B2 레벨에 걸쳐서 같은 토픽인데 다른 리딩 패시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단어들도 조금씩 다르고요. 엑서사이즈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셔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프로피션시 레벨별로 학습자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아야지 이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가 좋겠죠. 자, 일단 비기닝 레벨 학습자들을 보면요. 이 학습자들은 타겟 랭귀지에 대한 이런 거의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수자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레벨 학습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 학습자들한테 있어서 좋은 점,
학습자들이 쭉쭉 성장해 나가는 그런 속도들이나 그런 성장력을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학습자들이 굉장히 쭉쭉 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레벨이 이 레벨의 학습자들이고요. 눈에 띄는 괄목한 성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비기닝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칭 머티리얼을 제공을 할 때 아주 좀 그거를 이제 어, 간단한 단위로 나눠서 제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인터미디엇 레벨일 때는 베이직 커뮤니케이션 태스크를 좀 제시를 해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플루언시를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unrehearsed situation에 대해서 좀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상황에 따라서 self correct 같은 것들을 할 수 아는 것이 intermediate level 학습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들여다 봤더니 compensatory strategy를 쓰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 표현들 쓰면서 어떤 전략적으로 하는 대화를 슬슬 할 줄 아는 학습자들이 intermediate level 학습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advanced level 한번 보면은요, accuracy 뿐만 아니라 fluency도 상당히 이제 많이 우리가 학습자들이 길러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target language가 이제 필요한 곳에 social, professional purpose 같은 것으로 이런 상황들을 다룰 줄 아는 그런 학습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기닝 레벨 학습자들은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조금 더 깊이 한번 보면요. 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비기닝 레벨 학습자들의 그런 인지적 학습 프로세스는, L2를 집중적이고 통제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L2를 집중적으로 통제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cognitive process가 일어나고 있었고, 뒤에 한번 intermediate advanced learner하고 비교를 해보실 텐데, intermediate advanced learner는 굉장히 어느 정도 automated language learner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2가 들어오면 그것을 이제 자동적으로 쭈르르르 그것을 커그니션에서 머리에서 막 돌려서 얘를 이해하고 빨리 이게 넘어가는데, 그것이 전체를 다 L2를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집중된 부분 아니면 통제된 어떤 영역 이런 것들만 이해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비기너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사의 역할이란 과연 무엇이냐? 대부분 이제 비기너 레벨이니까 교사 중심으로 우리가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활동은 학습자 중심으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Teacher talk. 교사가 수업 안에서 하는 말들이 teacher talk이죠. 자, 그것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느냐? 간단한 어휘, 문장 구조를 써야 된다. 그리고 학습자 수준보다 약간 어려운 표현 써도 괜찮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해서 I 플러스 1이라는 표현 아시죠? 이게 input뿐만 아니라 교수자가 학습자들한테 주는 이런 teacher talk도 또 다른 형식의 input이 될 수 있습니다.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플러스 1 수준의 랭귀지를 넣어줘도 티처 톡으로 구성해서 학습자들한테 인스트럭션 줘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애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럴 때는 모국어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랭귀지의 authenticity. 이 authentic이는 굳이 한국말로 설명을 하자면 진정성이라는 건데요.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authentic 자료라는 것은요.
우리가 랭귀지 러닝을 위해서 만든 자료 말고 실제 원어민들이 쓰는 자료를 원래는 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센티시티는요, 진짜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랭귀지들. 그러니까 교재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원어민들의 랭귀지 유즈를 반영하고 있는 원어민들의 쓰는 실제 랭귀지를 얼마나 반영하는 랭귀지를 머티리얼을 제공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센티시티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이제 학습자들한테 계속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실 그 같은 용어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학습자들은 좀 인위적으로 느낄 수는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fluency, accuracy. fluency는 능숙도고 accuracy는 정확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하느냐? 학생의 말하기 흐름을 유지하면서 오류에 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계속 에러 프리한 문장을 만들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 커렉션을 매번 해주다 보면 학습자들은 말하려고 하지 않겠죠. 쓰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쓰기 어느 정도 쓰고 말할 수 있게는 해주고 그 에러에 대해서는 약간 제너러스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자들의 창의성 어떻게 할 것이냐? 매우 제한된 언어 표현 범위 내에서 좀 창의적인 활동 같은 거 시켜도 괜찮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activity, task, 활동과 그 과업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짧고 단순한 활동을 다양하게 쓰는 것이 좋다. listening, speaking goal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휘와 문법적은 제한적으로 기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에서 가르쳐야 된다. reading, writing goal은 짧고 간단한 글을 중점적으로 가르친다. form focused instruction. 이거는 그 문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문법은 귀납적 설명을 통한다. 그러니까 귀납적 설명이라는 거는 어떤 룰 같은 것들을 먼저 알려주고 이 배운 룰에 대해서 엑서사이즈를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귀납적 설명이 됩니다. 문법 영역에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intermediate level 학습자들은 어떠냐? 학습자들의 인지적 그런 학습 과정 한번 보면요. 아까 우리가 beginning level은 굉장히 controlled, 제한적, limited area에 대해서 이제 cognition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automation, automative 가능한 학습자가 됩니다. automated language processing이 가능한 cognition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교수자의 역할, 학습자 간 상호작용 활동과 학습자 중심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이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교수자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티처 톡은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러운 속도, L2에 있어서 그리고 수업의 주요 발화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상호작용, 학습자 중심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업의 주요 발화자는 학습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국어 사용은 아까 우리 비기닝 레벨에서는 좀 많이 써도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좀 줄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anguage authenticity는요. 학생들이 문법적 정확성에 지나치게 신경을 너무 많이 쓸 수 있고 진정성 있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fluency, accuracy, 발음은 매우 중요하지만 유창성은 제한된 발화 범위에서만 고려를 해라. 그리고 작은 오류까지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비기닝 레벨하고도 이 관점은 굉장히 비슷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창의력 이거는요. 새로운 언어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표현할 기회를 좀 더 많이 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활동과 과업은 이런 것들 이어 말하기, chain stories, 설문 및 투표, 짝 인터뷰, 소그룹 문제 해결 활동, problem solving activity
말하겠죠. 그다음에 listening, speaking goal은 짧은 대화에 참여하고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을 하고요. reading, writing goal은 짧은 단락, 간단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법 부분은요. 문법에 이제 학생들이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직접적인 귀를 기울여서 좀 가르치면 문법 학습이 아주 효과적,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어드밴스드 러너로 더 넘어가면요. 학습자들의 코그니티브 컴피턴스, 인지적 그런 역량 부분을 보면 더 큰 단위의 언어가 이제 자동화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더 큰 L2 센텐스를 발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학습자들이 어드밴스 러너 학습자들이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어떤 interpretation, meaning negotiation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학습자들한테 길러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교수자의 역할은 이거는 이제 더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교사가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효과적인 학습 기회를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 교수자의 역할이고 이런 레벨에 맞게 액티비티나 태스크를 넣어 주어야 되겠죠. 티처 톡은요. 자연스러운 속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국어 사용 L1은 거의 하지 않는다. Authenticity of language 보시면요. 다양한 언어 유형이 담긴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문적인 글, academic reading passage 되고요. literature 쓸 수 있고요. 관용적 표현 많이 들어간 회화들 쓸 수 있습니다. fluency accuracy 보시면요. 개별 단어나 구조를 고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언어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advanced learner고요. creativity는요. 배운 내용을 다양한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게 교수자의 역할이고요. 활동과 과업은요. 집단 토론, 복잡한 역할극, 롤플레잉이 좀 복잡한 것들 시킬 수 있고 스키밍, 스캐닝, 읽기 전략 사용으로 학습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listening, speaking goal은 사회 언어학적, 활용론적 뉘앙스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언어학이나 활용적인 뉘앙스를 이해를 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reading between the lines 그 행간을 읽어내는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어드밴스 러너의 필요한 점이고요. reading, writing 하는 데 있어서는 비판적인 critical reading 이런 능력들이 길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deductive 문법 설명. 그러니까 아까 inductive 귀납적인 것은 룰이 처음에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exercise 같은 것들을 시키는 거였다면 디덕티브 티칭 같은 것으로 넘어가게 되면 학생들한테 룰을 인프런싱 할 수 있는 example sentence들을 막 많이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이게 과연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 스스로 자기들이 그런 폼을 찾아내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디덕티브 그라마 티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DDL이라고도 하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보면서 거기서 무언가를 알아내는 데이터 드리븐 러닝을 하게끔 하도록 문법을 학습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어드밴스 러너를 가르칠 수 있고요.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레벨별 학습자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매칭되지 않는 표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